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우리 7급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아마 공부를 하시고 다른 어떤 수험생보다도 많이 좀 힘들으셨을 텐데 하여튼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오늘 봤던 한국사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좀 평이했고 어,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이 7급 한국사로 이제 7급에서의 한국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봤던 국가직도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그 시험을 보고 나니까 좀 더 아쉽네요. 서울시 지방직 통합형으로 이제 보게 됐죠. 7급 한국사 2020년 10월 17일 날 시행된 한국사 해설을 좀 하려고 이 자리에 썼습니다. 그 고생하셨어요. 공부하시느라고. 그리고 아마 이 지금 강의를 모니터 하시는 분들은 7급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9급 준비생들이 이 지금 강의를 모니터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 지방직과 국가직 유형이 어, 좀 다르긴 한데요. 얼마 전부터 좀 많이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인사혁신처로 이렇게 지방직 문제 출제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좀 난이도가 좀 비슷해졌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아니고 그 문제 출제 유형도 비슷해졌고, 난이도도 그렇게 좀 높지 않습니다. 이게 하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데 어떤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좀 버려야 될지가 좀 확실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7급 아마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중에는 굉장히 지엽적이고 막 굉장히 세분화돼서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실망스러웠던 시험이에요. 근데 매번 제가 수업할 때도 우리 7급 준비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어렵게 안 나와요. 그리고 어렵게 나오는 문제 한두 문제 때문에 목숨 걸 이유 없거든요. 그런 건 버려버리면 돼요. 그래 어차피 뭐 90점 정도만 맞으면 합격이니까 그 어려운 것들을 잡으려고 한국사에 몽땅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공부하신 한국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 분들은 이번 시험도 좀 뭐 본인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출제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이걸 지우고 해설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문항 비율은 선사가 한 문제 나왔어요. 그것도 이거 선사로 넣으니까 선사지 이거 그대로 넣어도 돼요. 철기 시대 여러 나라 문제니까 구석기 유적지 막 정말 자세히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휴, 말도 되게 안 들어. 하여튼 그냥 유적지 박사들 돼가지고. 하여튼 선사시대 한 문제 나왔고 뭐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비중을 너무 크게 잡지 말란 얘기예요. 고대 두 문제. 그러니까 이 선사하고 고대 이 양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실제로 엄청나게 공부하는 파트인데 이 파트가 세 문항이니까 15%밖에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를 보면 네 문항 보통 이제 다섯 문항이 주되는 고려는 비중이 안 높죠. 최근에 고려 비중이 매우 높다는 거는 뭐 일반화되어 있는 이야기니까 고려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한 문제는 이 고려사에다 그냥 넣었어요. 왜냐하면 답이 진울이라서 넣었는데 단원 통합형 지역사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뭐 전체 단원을 다 공부를 하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이거는 뭐 속어해서도 맞출 수도 있어요. 이 지역사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렵지 않았다. 또 씨발 병자호란 또 이런 것도 틀려가지고 또 병자호란 남한산성인데 뭐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뭐 좀 쉬웠던 문제고요. 그다음에 조선은 정치사가 세 문제 나왔는데 이 세 문제 중에도 단원 통합형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전체 우리나라 그 역사 속에서의 군사 제도를 묻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경제사 문제가 하나 나왔고, 자 보세요. 이제 이거 또 저번 얼마 전에 봤던 국가직도 그랬는데 국가직에서는 7급 국가직에서는 45%, 그러니까 9문제가 의병사까지 포함하면 아홉 문제가 이 근현대사 문제였고 이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문항 비율이. 그리고 9급도 마찬가지였고요. 9급도 뭐 9문항이 됐었어요. 9문항으로 이번에 시험 이 국가직 9급도 9문항입니다. 9문항. 어마어마하죠. 세 문항, 두 문항이니까 이것도 8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40% 비중을 차지했고, 좀 정리를 해보면 출제 특징을 총평을 좀 해보면 난이도는 좀 평이했다. 제 생각에는 90점 이상은 나와야 뭐 한국사 때문에 이게 점수를 까먹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90점이 못 넘으면 점수를 까먹는 거예요. 한국사 때문에 점수를 까먹었다. 85점만 돼도 5점은 까먹은 겁니다. 90점 정도는 돼야
한국사 때문에 발목을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뭐 막강하죠. 제가 아마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제가 이 부분을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고 수업 시간에 얼마나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수업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중성이 생각이 옳았던 거예요. 앞으로 바뀌는 그 시험은 누가 근현대사 잘하나요? 근현대사를 잘해야 국사 잘하는 거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어, 근현대사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잘해야 되고 문화사. 여기 보면 고려 문화사, 세문화 결정적이에요. 어, 결정적이라고. 자, 그다음에 어, 단원 통합형 문제가 한 세 문항 정도 나왔어요. 단원 통합형 문제가 세 문항 정도 나와서 좀 특이하죠. 왜냐면 보통 단원을 통합해서 내는 문제는 많으면 한 문항 정도 내거든요. 근데 세 문항이나 단원 통합형 문제가 나왔고 선사와 고대 문항수를 합쳐서 선사 한 문제, 고대 두 문제 해가지고 문항수가 세 문항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고대까지의 전체 비중은 출제 비중은 15%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 물론 이제 97급이 없어지니까 뭐 이 다음 9급 시험의 서울시 지방직 문제에 이게 그대로 이 형태가 반영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출제를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방향을 좀 잘 감지하셔야 돼요. 이게 특별하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사는 좀 지엽적인 걸 버리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9급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엽적인 걸 좀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좀 힘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7급을 위한 게 아니고 이후에 이제 9급 문제도 같은 데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9급 문항도 뭐 7급 문항과 그렇게 크게 다르잖아요. 뭐 이번 시험처럼 나오면 9급 문항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 7급의 위력을 잃은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7급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그냥 그 학생들을 쫄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제가 볼 때는 좀 시대를 잘 못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그 좀 안타까운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은. 물론 열심히 공부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좀 방향이 맞지 않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엽적인 걸 좀 잘 버리면서 그렇게 수업을 앞으로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PPT를 준비하려다가 PPT를 일부러 준비를 안 했어요. 제가 PPT를 준비를 안 해보니까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냐면 좀 수업이 해설이 좀 빨라요. 왜냐면 PPT를 준비하면 다 읽어야 되는데 이 해설 그냥 시험지를 보고 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자, 문제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부터 보시죠. 자, 철기 시대 여러 나라 문제인데요. 너무 쉽죠. 다음에 해당하는 나라, 뭐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다. 사람들이 계곡을 따라 사는데 제가 이거는 실제 시험 그 수업 시간에 읽어드리죠. 산골짜기에 살면 산골물을 마시면서 사람들이 비록 힘써 농사를 지으려나 먹고 살기 부족하다. 그래서 노략질을 많이 한다. 고구려입니다. 자, 그럼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3번이 정답이죠. 10월에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이게 뭐야? 동맹이죠. 국동대열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이게 고구려에 대한 설명. 1번의 민며느리 제도는 옥저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마가우가 저가 구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부여. 그 다음에 4번에 다른 부족이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 동해 이렇게 되면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뭐 철기시대 여러 나라 문제 중에서도 아주 쉬운 문제에 속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문제 2번 봅시다. 밑줄 친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그랬어요.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나이가 62세 되는 계묘년 5월 임진일인 7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8월 갑신일인 12월에 안장하여 대묘에 올려 모시고 기록하기를 이처럼 한다. 이게 무령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좀 해보면 왕의 제2기간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그 묘비가 딱 있는 거 아니에요? 묘비가 있는 거. 그러니까 정답은 3번 22담로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왕의 업적 설명하는 거니까. 다음 이게 이제 단원 통합형 문제로 좀 중요한데 다음 지도 속 동그라미로 표시한 지역의 역사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기획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 기획서의 제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참 잘 만들었네요. 이 지방직 문제니까 강화군에 만약에 그 임용이 되면 네가 기획서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근데 이 기획서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으냐?
옳지 않은 것. 1번의 진울이 답입니다. 진울은 강화와는 관련이 없어요. 물론 이제 진울이 그 전남 순천 송강사에서 실제로 그 이제 선종 불교를 이제 융성을 시키죠. 그리고 진울의 이제 수선사 결사 운동도 하는데, 물론 수선사의 분원이 선원사라고 해서 강화도에 있는데 그는 진울과 직접 관련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강화도와 진울은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2번에 병자호란을 고르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아마. 있는 게 아니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문자 받아본 것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병자호란은 물론 이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 왕족들과 그 고위 관료들의 그 처자식들이 강화도로 가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함락이 되죠. 그러면서 남한산성도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병자호란도 강화도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철종 국왕이 될 줄 몰랐던 시골 소년의 이야기. 이게 철종이 그 원래 강화도령이라고 하죠. 이원범이라고 해서 강화도령이라고 하는데, 강화도에서 제가 수업할 때 얘기했죠.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던 사람들을, 농사 짓던 사람을 왕으로 데려왔다. 그 다음에 의계는 뭐 설명할 필요 없고요. 의계는 그 외교장각 도서에서 있던 것들을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거죠. 병인양요 때.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3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다음 밑줄 친 대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지금 이게 대한국 국제니까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이고,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황궁을 하고 나서 2월에 황궁하고 나서 10월에 이제 대한제국이 실시가 되는데,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고 2번이 뭐 완전히 잘못된 거야. 탁지하문으로 제정을 일어나야 했다. 이거는 1차 갑오개혁 때니까 너무 쉽죠. 이건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 하면 뭐 지계발급, 그 다음에 서북철도국. 이게 1900년에 서북철도국이 만들어지는데, 원래 경의선이 원래 프랑스가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프랑스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서북철도국을 만들어, 서북 쪽이니까 경의선 철도를 공사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잘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최종 그 완공은 일본이 하게 되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부, 그렇죠. 국가 황제의 군수 통수권을 만들어낸 원수부라는. 그래서 제가 뭐 별이 5개, 장수 돌침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던 그 부분이죠. 그리고 국가 원수라는 말도 이때부터 이렇게 의미가 있어진다,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문화유산이 간행된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 밑에 보니까 직지심체유절이고, 직지심체유절은 거기 보면 1377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왕 때죠, 우왕.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우왕, 우왕, 직지.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우왕, 우왕, 직지. 우왕 때 있었던 일로 옳을 걸 찾는 거예요. 원황실은 북쪽으로 도망가고 명이 건국되었다 그랬는데, 원명 교체죠. 원명 교체는 공민왕 때 일어나는 겁니다. 공민왕은 1351년부터 1374년까지가 제위 기간인데, 명나라가 건국된 거는 1368년입니다. 주원장에 의해서 명나라가 건국된 거는. 그러니까 이건 공민왕 때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과전법 시행된 거는 공양왕이죠. 그다음에 만건당이 설치된 건 충선왕이고, 4번 명은 천령이 설치한다고, 이거죠. 천령이 설치 통보를 하자. 최영이 이거에 대한 어떤 강경책을 내세우면서 요동정보를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이성계의 사불간언이 나오고, 결국 이성계가 결국 위화도 회군을 해서 고려 조정을 장악을 하고, 이후에 폐가 입진이 단행되고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우왕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뭐 이 문제 보고 제가 기절할 뻔했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그 시기별 군사 제도를 물어보는 건데, 시간 톤도 너무 떨어져 있고요. 뭐 통일신라,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설명할 가치가 없는, 설명할 가치가 없다. 근데 이게 단원 통합형 문제예요. 그래서 3번도 단원 통합형 문제고 6번도 단원 통합형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가는 의병계열과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비밀결사가 모여 결성된 조직으로 총사령관의 박상지를 중심으로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태안광복단이에요.
1915년에 만들어진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라고 해야 되겠죠. 1915년이니까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 공화제 국가 수립을 지향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공화제 국가 수립. 그 다음에 군자금을 모집하고 공화제 국가는 민주공화제죠. 그래서 이 대한광복회가 중요한 게 신민회와 같은 정치 형태를 주장했다. 그래서 신민회와 대한광복회 공통점을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오죠. 이 공화제와 연결해서. 그 다음에 군자금을 모집하고 친일파 공격한 거 맞고요. 제가 그 논논논 막 얘기해드렸죠. 막 우편 열차 습격하고 막 이런 것도 얘기해드리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북한대에서 무장독립단체인 중강단을 조직할 때 이게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중강단에 독립 군자금을 제공해 주긴 해요. 그래서 이 중강단에서 왕청에 있던 그 중강단에서 심리평에다 그 북로군정서군을 만들어 가지고 북로군정서군 사관양성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육성을 시켜주는 게 이 대한광복회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거 중강단을 조직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강단은 1911년에 조직된 단체예요. 대한광복회는 1915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915년에 만들어진 대한광복회가 1911년에 중강단을 조직할 수는 없죠. 중강단의 그 초대 그 총재 좀 이끌었던 분은 서일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강단과 이 대한광복회, 중강단을 조직한 것이 대한광복회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대한광복회가 중강단의 군자금을 대줘서 북로군정서군 사관양성소를 만들고 북로군정서군을 탄생시킨 건 맞는데 중강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건 좀 까다로워요. 그나마.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두 문제 정도 뭐 용서가 된다 틀린 게 그러면 이 문제를 저는 꼽겠습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잠깐 실수할 수 있을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상도 일대에서 결성되어 전국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이게 원래 경상도 지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풍기광복단에서 시작돼요. 원래 풍기광복단 최기중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게 이제 대한광복단이 되고 대한광복단에서 이제 경북 지역에 있었던 그 조선국권 회복단 일부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예, 대한광복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경북 지역에서 경상도 지역에서 시작된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보죠.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요즘에 좋지 않아가지고 다음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서울이야. 한양이죠. 고려 문종 때 남경으로 승격 맞죠? 남경 고려 문종 때 그러니까 삼경이 개경, 서경, 동경이었는데 문종 때부터 개경, 서경, 남경이 됐죠. 종루, 이현, 칠패 등에서 상업활동이 이루어졌고 정도전은 궁궐, 정각과 도성, 성문 이름을 지었다. 오케이 맞아요. 성곽은 거중기 등을 거중기가 뭔데 거중기로 성곽을 만드니 이걸 아유 말도 안 돼. 거중기는 정조 때 수원 화성 축조할 때요. 그때 그 정약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곽을 쌓는 건 조선 초기 때 일인데 조선 초기 때 거중기를 가지고 성곽을 쌓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정답은 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 이것도 사실 설명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9번에 임진왜란 주요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이건 뭐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쉽게 풀었을 거예요. 제가 완벽하게 매핑을 해드렸기 때문에 시간 순서 그리고 임진왜란 문제는 시간 순서 나온다는 걸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니에요? 자, 가부터 보지 말고 순서대로 봅시다. 제일 빠른 게 다인 것 같아요. 옥포해전. 이게 1592년 5월에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김시민이 진주성. 이게 1차 진주인데 1592년 10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게 1593년 1월. 네, 여기서 이제 전세 반전이 일어나죠. 이때부터. 그 다음에 나하고 라가 났는데 나가 먼저가 나와야 되겠네. 그죠? 명량해전, 노량해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노량해전은 1597년 9월 이제 정유재랑이죠. 노량해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이 철수하려고 하는데 그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했던 해전이죠. 1598년 11월에 일어나는 해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정답은 4번이 되나요? 그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의 정답은 임진왜란 4문제인데 4번.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빈출되는 유형이잖아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근데
뭐 그건 완전 핑계예요. 이건 빈출되는 유형이니까. 그다음에 10번. 다음 신문 창간 이전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방문국을 줬어요. 방문국은 1883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방문국 전환국 기기창. 이게 1883년에 방문각이라고 쓸 뻔했다. 방문국인데 방문각은 여기 맞은편에 있는데 이게 1883년에 이게 만들어져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발행했던 신문이 지금 여기서 순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성순보죠, 처음에. 근데 지금 제목을 보면 이 신문 창간 이전이니까 1883년 이전의 사실로 옳은 걸 찾는 거거든요. 1번에 보시면 해국도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건 진짜 매핑을 잘하신 분들은 금방 맞았을 거예요. 해국도지는 영환지략과 함께 초기 개화파들이 개화 사상을 길러냈대 썼던 거거든요. 이게 1860년대예요. 1860년대 초기 개화파 할 때 배웠던 거라고. 이게 정답이야. 위원이라는 사람이 쓴 해국도지. 물론 위원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쓴 거는 1840년대입니다. 그리고 50년대가 되면 이 책이 이제 증보가 되고 막 그러는데 이건 이제 186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개화 사상가들의 어떤 교재로 사용이 되죠. 세계 지리, 뭐 세계 산업, 세계 어떤 뭐 군사 제도 이런 것들을 쓴 책인데 정답은 1번이 1883년 이전에 1860년대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던 책이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월남방국사는 현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현채라는 분이 1906년에 편찬이 되고요. 대한자강회 월보는 대한자강회가 만들어지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1907년. 1906년. 1906년 대한자강회 월보. 그 다음에 4번의 독립신문은 1876년 4월에 발간이 되죠. 독립협회가 7월이니까 1880년 7월이 독립협회, 1886년 1896년 4월이 독립신문, 1896년 7월이 독립협회니까 1896년 4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좀 이것도 근데 이걸 틀리면 되나? 제가 볼 때는 제 자랑이 아니고 이거 매핑을 하신 분들은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 뭐 월남방국사가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도 해국도지 영환지략 이건 제가 비중 있게 다루었던 수업 내용이잖아요. 해국도지와 영환지략 그냥 쓱 읽고 넘어간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11번 밑줄친 이 시대에 편찬된 의학서적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숭의전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에 붙여졌는데 숭의전에서는 이전왕조인 이 시대. 야, 이 말이 돼? 이런 조선시대에 붙여졌는데 조선시대 이전 왕조가 뭐예요? 고려 아니에요? 이거 고려 시대를 묻는 거잖아요. 뒤에 읽어볼 거 뭐 있어? 그럼 고려 시대 때 의학서적으로 옳은 것. 향은 향약 구급방이지 뭐. 나머지는 다 조선 시대잖아요. 의방유치 향약집성방은 세종 때 만들어진 거고 동의수세보호는 이재마가 쓴 건데 이건 조선 후기 때 쓰여진 거고. 정답은 1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고려 시대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가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이 아닌 것 그랬어요. 이것도 참 여기 연도를 1926년이라고 써놓고 황제가 영원히 가시던 길 그러면 1926년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야? 순종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순종이 언제 순종이 언제 즉위를 하냐면 1907년에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인해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1907년에 정확한 월까지는 몰라도 돼요. 1907년에 이제 제위를 시작해서 1910년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합방이 된 거니까 이건 제위 기간에 한일합방 이후에는 순종이 왕이 아니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묻는 거니까 1907년부터 10년까지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로 옳지 않은 1번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동척은 1908년이죠. 이거는 쏙 들어가네 여기. 그 다음에 2번은 간도협약 이건 1909년이죠. 1909년이니까 여기도 쏙 들어가네 일로. 그 다음에 3번은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다. 이것도
1913도 차이구는 결성된 거는 1907년인데 이거 이후예요. 왜냐면 이거 어떻게 스토리 하라고 그랬지? 정미의병이잖아요. 정미의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순종이 왕이 되고 그 전에 한일 신협약 그러니까 순종이 왕이 되고 나서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는데 순종이 왕이 되고 나서예요. 난 후에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고 이 한일 신협약을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데 한일 신협약의 정미 7조약의 부수각서에 군대 강제 해산이 있죠. 그 군대가 강제로 해산돼서 정미의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정미의병 당시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순종 제2기간이라고 딱 봐야죠. 같은 1907년이라도. 정답은 4번이에요. 뭐 위에 거 개인 설명하는 거지.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했다. 이게 을사늑약이고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뭐 통감부를 설치한 건 1906년 2월인데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이니까 뭐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제2기간 때 있었던 일이 아닌 걸 묻는 문제는 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13번. 현대사 문제인데 6.25 문제를 좀 멋있게 내면 좋은데 6.25 전쟁 발발 이후부터 정전협정까지 그러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있었던 일이 아닌 것,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이승만 정부는 방공포를 섭박한 거는 이거 전이죠. 1593년 6월이니까. 그 다음에 유엔 측의 자유유사에 따른 이거는 그 정전협정 과정에서 계속 대립했던 부분이니까 맞는 거고요. 초대 대통령이 하나의 중임 제안을 철폐하는 개헌안 이건 2차 개헌이에요. 4.4.5 개헌. 이건 1954년이잖아요. 정답은 3번. 뭐 문제가 뭐 이래. 4번 대통령 간선제 직선 발췌 개헌은 1952년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4번 조선 후기 농업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제가 이거 우스운 얘기로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렇죠? 제가 고구마, 조엄, 영조 맨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받은 게 뭐냐? 답은 고구마다. 제가 수업할 때 몇 번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준 건 뭐냐? 뭐 성리학, 뭐 불교, 하여튼 뭐 다 줬다. 유교 뭐 우리가 받은 건 고구마다. 그 일본 얘기할 때 했던 거잖아요. 여기 청에 파견된 연행사가 가져왔다라는 건 잘못된 거죠. 고구마는 조옴이라는 사람이 18세기 영조 때 일본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 고구마, 그러니까 고구마는 일본에서 가져오는 거고, 이 연행사가 의해서 가져온 건 17세기 감자죠. 감자 고구마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이 고구마 이게 답입니다. 나머지 다 맞는 설명이고요. 14번의 정답은 고구마는 청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18세기 일본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1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 이상설이고요. 옳은 걸 찾는 겁니다. 경학사를 조직한 건 이상설 선생님은 이쪽 삼원보 쪽에서 서간도 삼원보 쪽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경학사를 조직한 건 뭐 양기탁 그다음에 또 누구야? 이회영 이런 분들이 경학사와 관련돼 있고 독립운동부는 임병찬 그다음에 대한인 국민회 이거 미주 지역에 있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안창호 선생님 나와야 되겠죠. 물론 이제 초대 이 대한인 국민회 회장은 최정익이라는 사람이 하는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그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할 필요 없고 안창호 하면 뭐 그러니까 미주 하면 안창호 선생님이 떠올라야죠. 그다음에 대한강복군 정부가 바로 이게 1914년에 이상설에 의해서 조직이 되는 거죠. 정통력의 이상설, 부통령의 이동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1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다와 설명이 옳게 짝지어진 것만은 고르라 그랬어요.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은둔하여 항상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고루하기를 힘쓰며 예불과 독경을 하고 나아가서는 노동에 힘쓴다. 진울의 수선사 결사 자료인데 권수정의 결사문이라는 그 사료죠. 진울과 관련돼 있고요. 그럼 기억을 바로 볼까요? 불교 세속화에 반대하고 불교 본연의 그거죠.
불교 정화운동이니까. 그죠?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결사를 하자 이거 아니야. 정답은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나와 볼게요.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의 근원이니 몸을 닦는 것은 내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중요하다는 얘기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죠. 최승로의 시무 28조고 너무 잘 배웠던 거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연등의 팔관에 같은 불교 행사가 축소 폐지되잖아요. 근데 니은에 보니까 불교 행사를 장려한다라고 돼 있는데 말이 안 되죠. 니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 나는 옛날 공의 문화에 있었고 공은 지금 우리 수선사에 들어왔으니 공은 불교의 유생이요 나는 유교의 불자입니다. 이건 해심의 유불일치설이에요. 이 해심의 유불일치설이 우리 국사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망이 있다라고 그랬죠. 바로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해요. 왜냐하면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인데 해심은 승려거든요. 근데 이 인간의 심성을 강조하는 그 철학이 뭐냐면 바로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이 성리학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 수용의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가 사상적 토대 이게 마련되는 거죠. 정답은 기억 디귿이 정답이니까 2번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16번은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가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가는 중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 그 다음에 나는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 창설했다. 1940년. 그러면 1937년부터 1940년 사이에 있었던 거 국가총동원법 1938년 4월 맞고 징병제로 한국인 청년들이 군인에 들려왔다. 1944년 징병제는 틀렸어. 3번 항일 무장부대인 조선의용대 38년 항커우 맞아. 기억 디귿 정답. 비밀결사 조직인 조선건국동맹은 1944년에 만들어지죠. 1944년. 정답은 2번이 정답이네요. 17번의 정답은 2번. 자, 18번.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야, 이거는 뭐 진짜 김춘추가 지금 당나라에게 원병을 요청하고 있는 건데 나당연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나당연합이 체결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하성 전투 642년에 여기서 신라가 백제에서 패해가지고 됐고 당나라 같은 경우는 안시성 전투 그래서 고구려에게 패하면서 결국 이게 두 개가 원인이 돼서 나당 연합이 체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당 동맹이. 근데 지금 이 사료가 뭐가 되냐면 대하성전 그러니까 이거를 주고 나당 연합 사료를 주고 지금 문제 봐봐. 이 상황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묻는 거니까 김춘추가 신라 사람인데 왜 당나라에게 원병을 요청해? 이걸 찾아야지. 문제 진짜 브라본데. 의자왕이 백제군이 대하성을 함락하면서 나당 연합이 체결된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더 관련이 없는 거고 시간상으로도.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9번. 가와 고려의 관계에 대한 설명. 가는 뭐냐면 여진인데 아유 이건 문제도 진짜. 가 사신인 서궁은 송나라 사신이에요. 송나라. 틀렸어요. 정답은 1번. 나머지는 다 여진에 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인데 이것도 뭐 쉽죠. 금융실명제는 1993년에 이제 이루어진 거고요. 그 시간을 쳤는데 7사 남북공동성명은 7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 91년, 금강산 해로관광사업은 98년이니까 나에 들어가면 되네요. 그렇죠? 93년의 일이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얼굴 좀 보시죠. 우리 너무 고생들 하셨어요. 우리 7급 준비하시는 분들 고생하셨고 다음 연도부터는 뭐 한능검으로 대치되고 하니까 뭐 또 기회가 되면 그쪽에서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들으시라고 고생하셨고 이 해설 강의 들으시라고 고생하셨고 하여튼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